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오늘 뭔가 평소랑 다르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차 보이죠? 우리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용기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20년차 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이투정을 불허하는 친절함으로 고객님들의 행복 비타민이 되고 싶은 프로알바생 김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진짜 꽉 찬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사실은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근로자와 사업주와 같은 노사 당사자를 비롯해서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 청소년, 청년 등 전 국민의 고용노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개념 하나는 좀 제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아는데 노동법이 뭔가요? 네, 노동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보호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바생분처럼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차근차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즉,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나누기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하는 3.6명, 5.5명 이 명에 사업주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도 있고 파트타이머나 기간제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분자에 해당하는 연 인원은 4대 보험의 취득 유무라든지 계약의 기간,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그리고 정직 이런 사유들로 잠깐 쉬시는 분들, 이분들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일단 현재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휴직자를 여기 포함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네, 사업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약에 휴직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 수에 합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말에만 좀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에만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개별 휴일인 직원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냈어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 의무가 없는 자는 일단 제외를 해야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일에 만약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따라서 주일인 근로자는 사용 인원에서 빼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법령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제외일 경우에는 예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담은 근로자 명부를 우선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임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의 지급 시마다 이렇게 대장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잘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다 보관을 해놓는 거군요. 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전에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IRP 계좌가 뭐예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함께 적립을 해서 향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해고예고와 예고 수당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법정 의무 교육도 잘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로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교육, 매년 1회 시행 권고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거는 교육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도 교육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좀 보호할 것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마지막 9번째 법령도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부여 등과 같은 이런 5가지의 내용을 모성보호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함께 하셔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소규모 사업장에도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5인 미만 사업장인 형님들,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훈 씨는 오늘 어떠셨을까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특히 또 알바생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